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법을 왜곡하는 악인을 잡는 사냥꾼이다. 장을 보고 돌아가던 중 나는 어떤 소년을 만났다. 좋아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 거기다 신뢰하라니. 소년은 지저분한 천을 로브처럼 몸에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니, 소년이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지는 게 아닌가. 얘 괜찮아? 들어올린 소년의 몸을 보고 나는 무심코 숨을 삼켰다. 소년은 천 아래에 속옷만 달랑 입고 있었으며 그 온몸은 타박상이나 자상 따위로 가득했던 것이다. 이 상처는 대체... 일단 병원에 데려가자. 그때였다. 소년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잡곤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 남자가 절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그래, 우선 병원부터 가자. 그 남자란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우선 병원으로 데려가는 게 급선무였다. 다행히 소년은 목숨에 지장은 없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자, 갈아입을 옷. 감사합니다, 아저씨. 다만 몸 곳곳에 흉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 부모님께 연락부터 드리는 게... 안 돼요. 엄마 아빠한테 절대 연락하면 안 돼요. 어찌된 영문인지 소년은 집이나 양친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왜지? 널 학대한 사람이 설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유를 들려주겠니? 내가 물어보자 소년은 머뭇머뭇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년의 이름은 아이자와 에이타. 봉변을 당하게 된 장소는 동네 오락실이었다고 한다. 오늘 실컷 놀다 가도 되는 거지? 응, 용돈 받았으니까 마음껏 놀다 가자. 한 살 어린 남동생 유타도 함께였다. 그 오락실은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아동 할인이 적용되는 곳이었고 유타, 이거 하자. 그 덕에 아이들은 저렴한 값에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아, 죽었다. 빨리 컨티뉴해, 컨티뉴.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그 오락실은 아이들로 붐비게 됐다. 게임을 하던 형제는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다. 형, 저기 봐. 돈이 떨어져 있어. 만엔이네? 바닥에 뜬금없이 1만엔권 지폐가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잃어버린 사람이 속상해하겠다. 경찰서에 갖다 주자. 형제는 망설임 없이 돈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오락실을 나선 형제들에게 누군가가 돌연 말을 걸었다. 야, 너네 다 봤어. 네?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함부로 줍다니, 이 도둑놈들. 남자는 형제를 도둑으로 몰아갔다. 물론 에이타는 남자의 말을 부정했다. 훔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찰서에 갖다 주려던 참이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럼 아저씨가 차로 경찰서까지 바래다 줄게. 형제는 남자의 차에 탔다. 우리가 경찰서에 돈 전해주면 사과해야 돼요. 그럼 물론이고 말고. 뜻밖의 도둑으로 의심받아 심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자의 차는 여긴 어디지? 경찰서로 향하긴커녕 그 동네를 빠져나갔다. 뭔가 이상함을 알아챘을 땐 이미 늦은 뒤였다. 내리야. 도착한 곳은 남자가 소유한 별장이었다. 여긴 어디예요? 경찰서로 간다고 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기나 해. 형제는 어른이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이윽고 남자의 별장 지하실에 발을 내디딘 순간 형제는 그곳이 지옥임을 알아차렸다. 뭐야 여긴? 지하실에는 감옥이 설치돼 있었고 그 안에는 에이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갇혀 있었다. 형제도 남자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 자, 오늘부터 다 같이 즐겁게 지내는 거다. 그날부터 에이타 형제의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시작됐다. 남자는 오락실의 소유주였다. 저런 어린애들쯤이야 돈만 놔두면 꿰어내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다른 아이들도 같은 함정에 빠져 이곳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었다. 남자는 무자비했다. 재미는 얘기해봐. 날 웃기면 오늘은 그냥 넘어가 줄게. 실패? 벌칙으로 2배 더 귀여워해주마. 남자는 아이들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장난감쯤으로 취급했다. 그리고 동생 유타는 목숨을 잃었다. 채, 조그만 애들은 너무 약해서 탈이라니까. 동생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뇌리에 남아 잊히지 않는다고 에이타는 말했다.
동생이 죽은 날 에이타는 결심했다.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살아남아서 유타의 원수를 갚을 거야. 그 어떤 더러운 꼴을 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아 복수하겠다고. 에이타의 결심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남자가 여길 다시 찾아왔을 때 도망쳐야 돼. 죽은 애들을 위해서라도. 가만히 있어봤자 여기서 죽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 아이들은 별장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찾아온 운명의 날. 지금까지의 복수다. 이거다 먹어라. 에이타는 요강으로 쓰던 양동이의 내용물을 남자에게 뿌렸다. 그리고는 남자가 움츠러든 틈을 타 열린 문을 통해 감옥을 탈출했다. 두고 가지 마. 우리도 데려가. 미안. 탈출에 성공한 건 에이타와 같은 방을 쓰던 아이들뿐. 다른 아이들은 그곳에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별장 밖으로 뛰쳐나간 아이들을 추격하는 이가 있었으니 빌어먹을 꼬맹이들! 내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그 남자다. 엽총을 손에 든 별장 주인이었다. 낯선 땅인데다 몸까지 쇠약해진 탓에 더 빨리 뛰어봐! 대부분의 아이들은 도망에 실패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안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저 트럭 짐카를 타자. 그들의 희생으로 에이타는 도망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남자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대로 엄마 아빠한테 못 돌아가. 경찰이나 양친에게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네 집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 이번가의 아이자와 맞지? 도망치면 너희 엄마 아빠는 죽는다. 감옥 안에 있을 때 남자가 가족을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 난 정치인의 아들이거든. 경찰도 우리 아빠 앞에선 찍소리도 못한다고. 에이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어린 에이타에겐 갈 곳도 없었다. 몸이 아파. 배고파. 예, 괜찮니? 그리고 체력이 완전히 방전되었을 때 나를 만나게 되었다. 사정을 알게 된 나는 에이타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니? 내 손으로 살린 목숨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만은 없었다. 에이타는 작지만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동생을 죽인 그 남자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소년의 눈에 깃든 것은 지금껏 내가 자주 보아온 몸을 불사지를 만큼의 증오였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린아이에겐 너무나 가혹한 길이다. 살인은 범죄야. 어쩌면 너도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어른으로서 에이타를 설득했지만 이것이 의미 없는 짓임을 머지않아 알게 되었다. 그런 건 저도 알아요. 알지만 동생과 다른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는다고요. 그 동생과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죽여버릴 거예요. 그 남자를 죽이지 않는 한 소녀는 영영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에이타는 나의 정체를 모른다. 이 외침도 내가 질문했기에 튀어나온 것이다. 하지만 소년의 작디 작은 몸이 짊어진 비탄과 증오는 진짜 고문 소믈리에를 움직이게 하기엔 충분했다. 소년의 외침을 나는 의뢰로 받아들였다. 알겠다. 뒤는 아저씨한테 맡기렴. 네가 짊어진 모든 것들은 내가 대신 해결해 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엄마 아빠 곁으로 돌아가. 알겠지? 네. 뭔가 엄청 믿음직하다, 이 아저씨. 에이타는 내 굳건한 눈빛을 응시하더니 부탁드릴게요, 아저씨.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일그러진 욕망을 채우고자 고통과 절망을 겪게 한 죄. 악귀 같은 놈. 영영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게 한 다음 산산이 조각내어 없애버리겠다. 마귀는 지옥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악귀라면 더더욱. 나는 곧바로 정보상 고다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아, 그놈이라면 잘 알지. 뒷세계에서 변태로 유명한 놈이거든. 그 얘기 자세히 들려줘. 정말 역겨운 부분이 뭔지 알아? 표적이 되는 대상이 모두 어린아이란 거야. 그러자 고다이는 남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남자의 이름은 마스다 시게유키. 시게유키, 이번에도 네 힘을 빌려야겠다. 지역구에서 내 명성이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동네 사람들한텐 아빠한테 투표하라고 했어. 앞서 말했던 대로 마스다의 부친은 국회의원이었다.
사람들의 표심을 지키기 위해 마스다는 동네에서 인격자의 가면을 쓰고 돌아다녔다. 마스다 씨, 저희 아들이 마스다 씨 오락실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요? 그거 다행이네요. 아이들을 위한 오락실도 그를 위한 소도구였다. 하지만 인격자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표면에 불과했다. 내가 오늘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거든. 마음 단단히 먹어라. 놈의 본성은 악랄한 인간 쓰레기였다. 마스다의 손에 죽임당한 아이만 지금껏 30명 남짓이었다. 마스다에 대한 정보를 얻은 우린 놈의 별장으로 향했다. 선생님, 저 사람은 누굴까요? 무지 강해 보이는데 제가 못 이길 거라는 건 알겠어요. 루카와 분위기로 상대의 실력을 가늠하는 것 또한 능력이다. 성장했구나.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선객이 와 있었다. 교국 구미의 주전력 중 한 사람. 이거 별일이군요. 그 유명한 고문 소믈리에를 이런 데서 다 만나다니. 이도류의 검호 무구르마 켄신이었다. 듣자하니 마스터는 코크엔가이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납치했다고 한다. 의협심을 중시하는 자로서 아동을 학대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엔 100번 동의하지만 마스터의 신병은 우리가 가져갑니다. 그놈에게 편하게 죽을 권리 따윈 없다. 마스터는 내가 처리해야만 한다. 그러자 무구르마가 기묘한 조건을 제시해왔다. 저는 정정당당한 결투에선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만 비겁한 수에 걸려들고 마는 게 단점입니다. 당신은 코미나토의 속임수를 간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 못한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무구르마는 이렇게 말했다. 외팔의 코미나토, 한때 뒷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외팔의 거모다. 죽이고 싶어. 더 죽이고 싶어. 네 내장은 무슨 색일까? 하지만 외팔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놈은 덜 발달된 짧은 팔을 가지고 있었다. 코미나토는 소매 안에 총을 숨기고 있다가 잘가, 무구르마군. 최후의 수단으로 상대를 저격하곤 했다. 무구르마가 코미나토와 전투를 벌였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우리 무구르마군, 내가 외팔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었나봐. 놈이 왼손에 감추고 있던 총에 맞았다고 한다. 그리고 아모우구미의 와나카 소이치로와 싸웠을 땐 와나카 소이치로, 널 죽일 남자 이름은 무구르마 켄신이다. 와나카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서 허를 찔려 코토게 카부토에게 저격당했다. 그때야 운이 좋아 목숨을 건졌지만 행운이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무구르마는 약점을 극복하고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르고 싶어 했다. 표적을 양보해준다면야 그 정도 부탁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제 도장으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는 무구르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린 무구르마와 함께 마스다의 별장에 침입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슈가심이야. 소년을 놓친 일로 마스다는 한구레를 돈으로 고용해 별장의 경비를 강화한 상태였다. 마스다에게 볼 일이 있다. 썩 꺼져라 애송이들. 이런 놈들의 특징이 자존심 하나는 드높다는 것이다. 누구더라 애송이래? 다 죽여버려. 그렇게 가벼운 도발에도 이렇듯 쉽게 격분한다. 하지만 이번만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칼을 꺼냈다는 건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겠지. 이놈들도 마스다와 다를 바 없는 쓰레기다. 죽어라! 무구르마는 발도함과 동시에 한굴에 한 놈을 양단했다. 하지만 정말 놀랄만한 건 속도가 아닌 힘이다. 마스다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고 경호하는 건가? 죽어 마땅한 건 이놈들도 마찬가지다! 한 손으로 일본도를 휘둘러 인간을 세로로 양단할 수 있는 검사는 뒷세계에서도 무구르마 정도이지 않을까. 자칫하면 방어도 통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검이다. 와나카 소이치로와 호각 이상으로 싸운 힘, 듣던 것보다 더 대단하다. 이리하여 한그레들을 모조리 처리한 우린 지하실로 걸음을 옮겼다. 어찌 이런 짓을... 이렇게 끔찍할 때가. 그곳에서 펼쳐진 광경에 우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벽면의 감옥 안에는 몇 명의 남자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뭐야 당신들, 경으로 세워둔 깡패들은 뭐라고 있는 거야? 방 한가운데에서 마스다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다음 순간 무구르마가 뛰쳐나갔다. 죽일 놈의 인간 같으리! 무구르마는 마스다의 추악한 안면에 혼신의 힘을 담아 주먹을 꽂아 넣었다. 데려가십시오, 이주인 씨. 감사합니다, 무구르마 씨.
마스터를 데리고 돌아가기 직전 무구르마가 말을 걸어왔다. 아이들은 교구 쿠구미가 책임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놈은 아무쪼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 참상을 보고 복장이 뒤집어진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물론입니다. 이놈은 태어난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지옥 그 이상의 고통을 준 뒤 흔적도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이준씨만 믿겠습니다. 우리는 마스터의 신병을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수고했다. 마스터는 팔자 좋게 기절한 상태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이제 끝이다. 아파. 뭐야 이거? 일어났나, 쓰레기. 이놈은 살집이 많은 만큼 더 괴로울 것이다. 놈이 입을 놀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기로 했다. 너는 욕구에 미쳐 남자아이들을 납치하고 목숨을 빼앗았다. 그게 뭐야? 죽은 아이들과 절망에 빠진 아이 부모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과연 이놈은 반성을 할 것인가? 하지만 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폐기물만도 못한 것이었다. 아무 생각 없는데? 그깟 애들 좀 죽인 게 뭐 어떻다고? 약한 것들이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꼴이 얼마나 웃긴데? 에? 왜? 그런 말도 있잖아. 여러분, 웃으며 삽시다. 이놈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았다. 함부로 절도 짓거리는군. 루카와 시작한다. 네, 스위치 누릅니다. 아주 고통스러울 테니 각오하세요. 잠시 후 사방에 살타는 독특한 냄새가 퍼지는가 싶더니 마스터가 새빨개진 얼굴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루카가 누른 스위치는 놈을 구속한 금속제의 형구를 전기로 가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정도로 끝난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다음 것도 기대해도 좋아. 내 말에 반응하듯 형구가 점점 줄어들어 마스터의 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스캐빈저의 딸이라는 고문에 호락지향의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이 형구는 형상기억 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열을 가하면 전체적으로 부피가 작아진다. 그 애들도 좁은 곳에 갇혀 괴로워했다. 그 고통을 한번 느껴봐라. 스캐빈저의 딸이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이대로 장시간 방치한다는 점에 있다. 무리한 자세로 압박당해 체내의 혈관이 터지기 시작하면 걱정하지 마. 타 죽지 않도록 철 온도를 조정해놨으니까.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대로 놈을 방치한 지 14시간이 지나자 땀 흘린 것 좀 봐.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지금 살을 빼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 금속이 직접 닿는 부분은 저온 화상에 의해 완전히 익어버렸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음을 깨달은 마스터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사과할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놈은 추하게 목숨을 구걸했다. 나라고 마냥 매정한 놈은 아니다. 나는 한 가지 조건을 걸기로 했다. 살고 싶나? 지금 여기서 재밌는 얘기해봐. 날 웃긴다면 풀어주도록 하지. 이놈이 아이들에게 내걸었던 것과 똑같은 조건을. 물론 목숨이 걸린 이상 도전권을 거저줄 수는 없는 법. 이거 다 드시면 기회를 드릴게요. 장기 숙성한 오물이에요. 이거 똥이잖아. 한 번 도전할 때마다 한 그릇이다. 자, 과연 어떻게 먹을까? 인간은 목숨이 걸린 일 앞에선 구차지기 마련이다. 아, 손을 못 움직이시는구나. 그럼 제가 먹여드릴게요. 도하면 무효다. 기합으로 먹어치우도록. 놈은 필사적으로 오물을 먹어치웠다. 고난을 겨우 넘어선 마스터가 목숨을 걸고 내뱉은 개그는 악마 흉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다. 뭐 하는 거냐? 그걸 지금 개그라고 하나? 한 그릇 더 드시면 기회를 또 드려요. 날 웃기긴커녕 도리어 화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다. 그 후에도 개그가 실패할 때마다 이걸로 4그릇째예요. 마스터는 몇 번이고 오물을 먹었다. 왜 안 살려주는 거야? 이만하면 됐잖아. 체내에서 일어난 감염증을 비롯해 화상, 몸을 죄우는 형국까지
견디다 못한 마스다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런 놈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 우린 재밌는데 너 같은 놈을 고문하는 게 뭐 어때서? 네 말이 맞군. 약한 놈이 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꼴이 참 재미있어. 나도 웃으며 살고 싶거든. 이해하지?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놈이 내뱉었던 폭언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이걸로 잘 알았겠지. 인과는 되돌아오는 것이란 걸. 그 후 마스터는 무리한 자세로 고정당해 호흡과 혈류가 막혀 사망했다. 그런데 선생님을 웃길 수 있는 개그가 세상에 있긴 한가요? 무슨 소리야? 나도 사람이야. 재밌는 걸 보면 웃기도 하지. 열겁게도 내가 보기에 가장 유쾌했던 건 마스터의 죽은 얼굴이었다.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은 100명에 이릅니다. 범인은 마스다 의원의 아들로 현재 실종된 상태이며 이리하여 마스다의 마수에서 풀려난 에이타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에이타, 무사해서 다행이다. 에이타, 죄송해요 엄마. 유타를 지키지 못했어요. 에이타는 동생을 잃었고 그 자신도 큰 트라우마를 겪었다.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많은 고난이 따르겠지. 하지만 에이타는 강하고 상냥한 아이다. 에이타, 네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란다. 이 악몽도 언젠가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믿는다. 그 아이라면 씩씩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